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올해가 가장 위험한 이유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은 사상 초저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기준금리 0.5% 그리고 예금금리 0.7% 상황이죠. 한마디로 예금하지 말고 자산으로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이런 이유로 지금 코인 시장이 호황을 겪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도 이런 초저금리 상황에서 안정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자, 아무리 강력한 규제가 나오더라도 지금은요, 상승 억제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최소 2차례 이상의 기준금리 인상이 나오기 전까지 이런 지속적인 상승 압력이 강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 최소 2차례의 기준금리 인상도요, 텀이 굉장히 짧아야 돼요. 첫 번째 기준금리 인상하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 인상이 한 차례 1년 뒤에 있다면은요, 굉장히 부동산 시장 억제 효과가 없을 것이다. 단기간 내에 2차례가 와야 된다 말씀드렸죠. 자, 그럼 지금 집을 사야 되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런 초저금리가 올해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올해 중으로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그 이후에 금리 인상 또는 신도시 지역의 공급에 따라서 우하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매수하는 게 현명하냐? 절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물론 지금 당장 집 사고 잠깐 기분 좋을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주택이라는 게 이번에 710 부동산 대책에서 세제 규제가 강화되면서 단타치기도 이제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2년 이상 보유해야 되는데 2년 뒤의 상황은 아무도 예상이 어렵다는 부분이죠. 왜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냐? 결국에는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경계감을 가지셔야 된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요? 일단 거래량 상으로 나타나는 침체는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3월 아파트 거래량이 한 3,575건 정도가 등록됐네요. 이제 한 일주일 가량 등록 가능한 기간이 남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4,000건 초반으로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거래 가능일수 감안했을 때는 2월과 비슷한 수치가 이어지고 있고요. 4월도 제가 볼 때는 3월과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아요. 거래량만 보면 서울 아파트 시장은 그렇게 호황으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불안한 신호가 계속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경기도 지역은 뭐 서울 아파트 거래량 시장과 전혀 정반대입니다. 여전히 뜨겁게 잘 나가고 있어요. 3월에도 15,700건으로 이미 2월 거래량을 넘어섰습니다. 자꾸 기존 실수요자들이 기존 주택 매수에 대거 나서고 있다는 게 경기도 거래량 그리고 인천 거래량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 감소가 지속되고 있지만요, 심리지수, 선제지표는 계속해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KB 매수의 지수가 2주 연속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 80.1에서 이번에 83.1로 올라갔습니다. 수도권 전체적으로도 89.9에서 92.4로 상승을 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매매수급 동향에서도요, 2주 연속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101.1로 지난주 100.3보다 0.8%포인트 올라가면서 기준순 100을 넘으면서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다시 바뀌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등록 매물수도 정체가 됐어요. 계속해서 올라갔던 서울 아파트 등록 거래 건수도요, 48,000건으로 이제 변화가 없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매수자들도 일단은 관망에 나서고 있는데, 이런 줄다리기가 오래 지속되면 일단은 이런 저금리 상황에서는 매도자가 더 유리한 환경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수도권 지역의 매매 가격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에 0.05에서 0.07 그리고 이번 주에 0.08로 상승세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상승세가 높아지냐? 결국에는 재건축 지역 중심으로 상승세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재건축 지역의 규제를 풀어줘서 재건축 가격만 올라가면 상관없는데 주변 아파트 가격을 거의 100% 확률로 자극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경기 지역과 인천 지역 모두 다 여전히 높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 그나마 서울 지역이 거래량도 줄어들고 상승이 좀 억제돼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서울마저 다시 한번 재상승세가 나타난다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전세 가격 변동률도 보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서울의 전세 가격 상승세가 좀 둔화가 된 게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제 인천 지역 제외하고는 경기 지역과 서울 지역은 그나마 전세 가격은 좀 숨통이 튀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자, 강남 재건축 호가 살펴보겠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 이번에 규제 완화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 단지 중 하나죠. 이번 주에만 거래가 2건이 터졌습니다. 4월에 한 건, 3월 말에 거래가 한 건이 등록됐습니다. 지난주에 24억이었던 최저 급매물은 이번 주에 5천만 원 오른 24억 5천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 지역은 투기과열 지구로 이미 지정됐었죠. 작년 6월부터. 그래서 투기과열 지구 지정됐다고 규제 완화에 따른 호가 급등이 없지는 않습니다. 거래가 계속해서 붙기 때문에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다는 부분이죠. 자, 음마아파트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21억 7천으로 호가가 올라갔던 음마아파트 이번 주에도 올라갔습니다. 거래도 2건이나 등록이 됐네요. 자꾸 비싼 가격에 누가 사주다 보니까 호가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새로 지정했지만 별 효과가 없을 거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전히 저금리에 믿고 투자 수요가 높은 자산에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온다는 부분이 단순하게 투자 수요 막는다고 지금은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잠실 리센트 살펴보겠습니다. 잠실 리센트 지난주에 23억이었는데 이번 주에 2천만원 호가를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는 무려 4건이나 터졌네요. 4월에 1건, 3월에 3건이 등록이 됐습니다. 자, 잠실 트리즘도 살펴보겠습니다. 거래는 2건이 등록됐어요. 소형 평수. 지난주에 21억 5천 하던 거 이번 주에도 21억 5천으로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된 단지만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 단지는요, 6월에 다시 재심사에서 연장 여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 지금 추세를 보면 재건축은 연장을 할 것 같고요. 일반 아파트는 어디까지 포함시켜서 연장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동단위로 4개 지역 단위를 완전히 다 묶어서 연장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인근의 반포중 1단지 3주구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21억 6천 하던 아파트 이번 주에도 변동사항은 없었는데 거래는 하나 붙었습니다. 25억 3천만 원에 붙은 게 있네요. 야, 여기 21억짜리 있고 여기 25억짜리 있는데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냐, 이거 안 사고 왜 누가 25억 주고 샀을까? 이런 재건축 아파트는요, 어떤 평형을 신청했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평형 신청 트렌드가요, 대형 평수 30평보단 40평, 40평보단 50평을 선호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감정평가 금액이 낮게 받은 이런 조합원 매물은 20평대 신청이 되잖아요. 그럼 프리미엄이 낮아서 중대형 평수 신청한 거와 가격 차이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투자하실 때는 기왕이면요, 이제 대지 지분이 큰 아파트를 사시는 게 유리하다. 그리고 같은 평형이면 로얄동, 로얄층을 비싸더라도 고르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관리 처분 단계가 됐을 때 커다란 가격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부분이죠. 자, 반포자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일단 거래는 붙지 않았습니다. 좀 소강 상태로 보여지고 있어요. 지난주에 27억 하던 아파트 이번 주에도 27억 8천으로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잠실 파크리오 아파트 지난주에 20억 9천이었는데 이번 주에 21억으로 뭐 그렇게까지 의미 있는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3월 말에 거래가 한 건 등록됐는데 6,800세대 아파트에 일주일 사이에 거래가 한 건, 거래는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아파트가 다시 들썩들썩거리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방이동 코롱 아파트 살펴볼게요. 방이동 코롱 아파트 지난주에 15억 5천이었는데 이번 주에도 15억 5천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거래가 오랜만에 터졌는데 15억 2천으로 누가 탑층을 거래한 것 같습니다. 자, 위례 입사단지 꿈의 그린 아파트 살펴볼게요. 여기도 지금 1800세대 대단지인데 거래가 지금 오랜 기간 동안 붙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호가는 일단은 변동사항은 없어요. 지반주하고 전용 59제곱미터가 13억 5천으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서울 지역 주요 아파트 지난 시세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잠실조공 5단지가 5천만 원 올랐고요. 대치음 아파트가 2천만 원 올라갔습니다. 자, 이 두 개 아파트 단지의 상승은 결국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미리 가리킨다 말씀드렸고요. 이건 제가 쇼킹 부동산을 하고 나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서울 아파트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불안해질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리센트 아파트는 2천만 원 올랐고요. 트리즘은 변동사항 없었고 반포주공 1단지, 반포자이 모두 다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파크리오는 1,000만 원 정도 올랐는데 뭐 그렇게까지 가격 변화가 심하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거래량도 늘진 않았고요. 방이동 코롱 아파트하고 위례 입사단지는 변화는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잘 보시면요, 일단 재건축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올라갔고 지난주하고 지지난주하고 계속 나타났었던 일반 아파트의 가격 하락세, 급매물 중심의 가격 하락세가 지금 멈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는 당분간 불안해질 가능성이 충분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야, 쇼킹 부동산에서 맨날 무서운 썸네일로 집 사지 말라고 하는데 집값이 오른다고 이야기하네. 제가 말씀드리는 집값 전망은요, 금리 상황 변화에 따른 주택가격 장기 하락을 말씀드리는 건데, 6개월 이내 단기적으로는 잠실 종호단지하고 음마아파트 시세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은요, 주택시장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요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산시장으로 쏠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한국 부동산은 통계 요약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지역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수도권 지역도 인천 지역 상승세에 힘입어서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뭐 강남, 강북 모두 다 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전세가격 지수는 그나마 좀 안정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언제든지 불안한 흐름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보단 솔직히 내년이 더 걱정되고 있어요. 올해는 그나마 입주 물량이 좀 받쳐주는데 내년은 좀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본격적으로 입주 물량 문제가 되기 전에 저는 기준금리가 좀 올랐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 자치구별로 부동산 가격 변화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노원구의 높은 상승세가 이번 주에도 지속됐는데 전주 대비 상승률이 확대되지는 않았습니다. 양천구 역시도 비슷한데 서초구, 강남, 송파 지역 상승세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지역은 압구정동을 비롯한 재건축 기대감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동시에 상승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강남 4구의 가격 상승세가 서울 전역을 이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경기도 주요 지역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의 흐름에 영향을 받는 과천 지역과 분당 지역은 일단 상승률이 계속해서 둔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강남 지역 상승세가 다시 확대됐기 때문에 분당이나 과천 지역의 수요도 다시 늘어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안 오른 지역 찾기가 더 어려운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 인기 지역보다는 경기도 외곽 지역에서 더 많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경기도 인접 지역으로 주택을 매수하고 경기도 인접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경기도 외곽 지역을 매수하면서 계속해서 바깥쪽으로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죠. 빨리 전세 가격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저는 금리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5월부터 시작될 인플레 논쟁에서 한국은행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조짐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